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다면 국회에 진입할 때 유혈 사태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는데 만에 하나 다치는 사람이 있었다. 피가 나고 막 그랬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격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두 번째는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그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장군님이 보시기에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도모하고 판단에 미스를 범한 사람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이런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겁하게 하지 말고 자기가 책임질 것은 빨리 책임을 지고 또 빨리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 사건을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화돼서 연장이 된다든지 질질 이렇게 끌리게 되면 지금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그럴 여지가 없다. 그래서 빨리 종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적인 거나 이런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이내로 탄핵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다시 넘어가서 거기서 180일 이내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재판관도 충원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좀 정치인들이 싸움 없이 서로 양보하면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어떤 인물인가요? 저희 이제 같은 사관학교 생활을 했고 또 1년 후배인데 자주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하고 경호실장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참 이런 일에 연루가 돼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또 본인이 이와 같은 일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아무튼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행히도 아무도 죽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과 정서에 맞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누군가의 고소 고발이나 이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조사 또 거기에 따른 재판이 있다 그러면 재판 그것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겠죠. 만약 계엄 해제에 실패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갔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다면 국회에 진입할 때 유혈 사태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땡기고 밀고 하는 건 있었지만 다행히도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는데 만에 하나 다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피가 나고 막 그랬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격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만 과격해지는 게 아니라 군인도 과격해지는데 군인들은 어찌됐건 실탄은 없더라도 총을 갖고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커다란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처음에는 누가 먼저 때렸고 누가 먼저 맞았는지를 알 수 있지만 금방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확산이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그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끝까지 버텼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꼭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회에서 불량한 사람들, 우리가 평소에도 이유 없이 막 칼부림을 하고 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숨어 있지만 이런 혼란한 틈에 타가지고 나타나서 사실은 제가 칼부림을 하고 싶은데 민주의 이름으로 칼부림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상황이 악화되고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서양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게 시민의식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군인들 또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을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 시민의 시민의식 덕분에 그래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 말이 쉬웠지 사실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해프닝이란 말을 너무 가볍게 쓴다고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해프닝이란 말을 쓰는데, 이번 일을 되새겨 볼 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숙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성숙하지 못한 지시를 그래도 국민들은 군인이었던 군인이 아니었던 민간인이었던 성숙하게 처리했다라고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제 남은 질문은 과연 정치인들은 그러면 성숙하게 할 것이냐, 이것만이 남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고령이 나오면 원래 이렇게 험악한 언어로 나오는 건가요? 저도 이번 포고령을 보고 섬뜩했어요. 그 사실 뭐 처단이라는 말이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이제 처리한다는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인식하는 처단이라는 거는 벽에다 세우고 처형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이런 어떤 사회 혼란하고는 관계가 없는 듯한 그런 집단들을 거명하면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당시 그 포고령을 작성했던 사람들, 계엄령을 발표했던 주체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았나. 특히 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뭐 이런 것들이 강해서 그분들의 강한 그런 주관이 들어가 가지고 포고령도 사실은 좀 과하게 나갔다고는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시비비를 따지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이런 포고령을 작성하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거 계엄의 상황을 지나서 이렇게 시민 의식이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거 경험을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면 광화문이나 선릉역 이런 데에 장갑차가 와 있고 군인들이 서 있고,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방을 갖고 있으면 불시에 검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방송은 다 차단이 되고, 방송 시작할 때는 군복 입은 사람이 나와서 아나운서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는 다 통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엄을 발령하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통제가 되는 사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 이런 계엄령이 발표되고 나면은 국민들의 그런 기본권이 완전히 그냥 통제되고 말살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남한을 지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보고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계엄령이 다시 선포될 거라는 얘기들도 돌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방부하고 각급 부대에서 계엄령과 관련된 그런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수명하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벌써 명분 없는 이러한 계엄령은 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걸 봤는데 누가 또 계엄령을 발표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계엄 발령과 관련돼서 책임자들은 철저히 책임을 묻고, 또 그들은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우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군인들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지시가 떨어지면 일단은 수명하는 게 그게 군인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갔을 때 이게 아니다 싶어서 우리 군인들은 그 현실에 맞게 민주국가에 맞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군인들을 엮어놓은 정치인들이 저는 주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치인들께서 어느 쪽의 정치인이든 간에 이제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앉아서 타협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자기 한쪽으로 막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그 또 밀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안 밀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록 힘이 세더라도 약자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 정신에 다시 돌아가서 안정된 그런 나라를 좀 우리 정치인들께서 만들어 주시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끌려 들어간 군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군인들에게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염치 없는 얘기라는 걸 알지만 하여간 이럴 때일수록 군인들에 대한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